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잘 안 알려주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정보화 사회라서 너무 많은 정보가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한 부분만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 상황이 유튜브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화제가 된 몇 가지 기사를 보면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오늘 뉴스 첫 번째 이걸 들고 왔습니다. 자, 이 타이틀이 강렬해. 수출 규제 vs 불매운동 6개월째, 일본 측 손해가 2배. 이거랑 일본 한국 수출 규제로 자국 경제 오히려 악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봤어요. 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있잖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말을 했을 때 말 자체가 와전이 되는가 와전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올해 7, 9월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150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습니다. 반면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은 94억 8천만 달러로 7%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즉 뭐다? 한국은 7% 줄고 일본은 14% 줄었으니까, 아니 이거 일본이 2배 줄었네. 뭐다? 일본이 피해가 2배가 크네 라는 이런 이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들으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출은 좋은 거다잖아. 맞잖아. 물건을 만들든 뭘 하든 수출을 하면은 어쨌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니까 좋은 거면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수출을 못하고 우리도 같이 줄었는데 우리가 덜 줄었으니까 이쪽도 피해가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대한민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느끼는 무역은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를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이라 이러면은 무역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무역 흑자다, 무역 흑자를 이뤄가지고 국가 경쟁이 발전이 된다 이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무역이라는 게 가지는 게 국가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국가 경제 포털입니다. 이게 IMF 세계 통계 자료 가져와서 이제 갖고 온 거거든요. 이게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이렇게 딱 뜨잖아. 한국 무역 쓰면 우리나라 이제 무역 의존도가 큰 편입니다. 70% 정도죠. 2018년 기준으로는. 아니,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뭐 최근에 70%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우리나라만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 더 있죠. 자, 이게 나라별 무역 의존도 통계청 자료로 이게 작성된 건데, 대한민국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20%좀 안 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스웨덴, 독일이 한국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볼 건 그거죠. 일본이죠. 미국 다음으로 낮은 게 일본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자, 일본이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반 이하로 무역 의존도가 적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중요도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오늘 뭐 일본 커버하려고 이거 들고 온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을 알려주러 들고 옵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수출 이래가지고 뭐 어쩌다 이러면은 한국 사람이 듣는다는 무역 개념과 일본 사람이 듣는 무역 개념은 전혀 달라지거든. 왜냐? 일본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할 때 적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수출, 수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가적으로 뭐 산업이 기반이 된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나라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외화벌이 이런 말 하잖아. 수출을 해가지고 산업 여건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해야 돼. 미국은 자국이 크잖아. 인구도 많고 미국 자국 시장 어마어마해. 이해가 돼. 미국은 뭐 가지고 무역 안 해도 국가에서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야 일본 나라 뭐 커봤자 일본 나라 커봤자 우리나라 두세 배밖에 안 되고 인구 뭐 1억 조금 넘고, 야 그런 일본이 무역도 저렇게 안 한다고? 그럼 일본 애들은 뭐 먹고 살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야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일본은 설명이 안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죠. 이게 일본 무역회라는 곳입니다. 일본 무역회. 이게 2019년도 자료입니다. 일본이란 나라의 국가 무역 수지랑 경상수지를 내놓은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할 때 무역 수지랑 경상수지의 차이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잖아요. 무역 수지가 어떻다, 경상수지가 흑자다 적자다 이런 말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역수지랑 경상수지를 따로 봐야 되는데, 일단 경상수지가 범위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본 무역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일본의
2018년도 무역 수지랑 2019년도 무역 수지의 예상입니다. 2018년도 일본은 총 무역 적자입니다. 1.3조 엔 적자.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요. 2019년도도 아마 무역 적자가 예상됩니다. 아니, 일본이라는 나라 무역 의존도도 작다는데 적자야? 그럼 뭐 먹고 살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 안 그래? 그런데 이건 무역 수지입니다. 무역 수지를 포함한 경상 수지를 보면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상 수지입니다. 무역 및 서비스 수지예요. 이거는 뭐 마이너스야.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제1차 소득 수지라고 나와 있어요. 제1차 소득 수지. 2018년도 일본 20조 엔 플러스입니다. 2019년도도 21조 엔이 플러스 될 거라네요. 제1차 소득 수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무역이랑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라도 토탈 경상 수지는 18.5조 엔 플러스. 그 다음에 2019년도도 19조, 약 20조,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아니, 무역으로는 돈을 못 버는데 제1차 소득 수지, 뭐야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뭐냐면은 일본 재무성에서 용어 설명을 내놨어요. 한국어로 번역. 용어 해설입니다. 경상수지란 무엇인가? 무역 서비스 수지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소득수지, 대외 금융 채권,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의 수지 상황을 나타낸다. 즉 뭐다? 돈놀이요. 일본은 해외에 미리 투자를 해둔 게 있어가지고 그 이자라든지 그런 금융적인 돈으로 벌어들이는 수지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한국 경제랑 일본 경제랑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냐면은 일본은 건물주예요. 건물 세 주고 그 세 준 돈 있잖아. 월세라든지 아니 돈 빌려주고 이자라든지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일본입니다. 대한민국은 셀러리맨이에요. 회사를 다니고 물건을 만들고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먹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양쪽의 경제 사정의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잣대를 일본이라는 나라에 갖다 대면은 말이 안 통합니다. 이게 일본 경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 제조업이 강했는데 최근에 떡락하잖아요. 일본의 1차 소득 수지는 제조업이 부상할 때랑 똑같이 갔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N이 셀 때가 있었잖아요. N이 지금보다 훨씬 더 국가적인 위상이 높을 때 있잖아. 그 N으로 뭐 했냐면은 해외에 있는 자본을 사들인 거야, 일본이라는 나라는. 제조업이 수출해서 일본에도 그 전자기가 잘 나갈 때 있었잖아. 그 돈으로 해외에서 사둔 거야. 그리고 예전부터 사두고 그걸 처음 이제 조금씩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터져가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 1차 소득 수지부터 해가지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금융이라든지 채권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그걸로 먹고 삽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람들이 진짜 일본 안 망해요 할 때 안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간희 방송에서 일본 제조업에 제가 기반해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 제조업이 많이 맛이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잖아. 일본도 제조업 기반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맛이 가기 전에 전화를 냈거든. 그래서 일본 제조업이 망해요. 맞아요. 일본 제조업 폭망이야. JDI 폭망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은 드디어 일본 경제가 폭망하는구나 생각한단 말이야. 전혀 아니에요. 왜? 그 정도 규모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스케일의 차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주잖아요. 당연하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한국 사람이 일본 경제국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나요? 알아둘 필요 없어요. 그건 일본이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볼 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만들겠죠. 왜? 우리나라는 무역 중심이잖아. 당연히 옆나라 일본도 무역이라는 거 비중이 어느 정도 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타격을 입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의 개념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걸로 지지율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셨나요? 아베짱의 지지율이 떡락이다. 아베짱의 내각 지지율이 떡락을 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으로는 대한민국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저거 다음 정권 안 좋아져 라고 생각이 되잖아. 그럼 당연히 일본도 아베짱 지지율이 떨어지면 저 아베짱 저거 내려오겠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직선제, 대통령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은 아베짱 지지율은 상관이 없어요.
자민당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총재라서 일본 총리예요. 그러니까 아베짱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랑 자민당이 집권 안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도 아베 정권 지지율이 떡락을 칠 때 선거를 했거든. 역대 최고로 이겼어요. 자민당은. 이게 왜? 대항마가 없거든. 뭐 야당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서 이러니까 당연히 옆 나라도 그럴 거야. 한국에서 무역이 이러니까 한국에서 지지율이 이러니까 당연히 일본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뉴스에 알려줘?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려주지도 않고 거기서는 알 필요도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뉴스랑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전제 조건이 달라지면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틀린 말 아니야. 같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정보를 듣고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요시.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잘 안 알려주잖아요. 알려줄 필요가 없어. 원래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응.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저런 의도한 기사 내용을 받아들일 때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특히 일본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걸 받아들일 때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저런 식으로 의도한 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지 유효하구나, 유효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의 경제 상황, 일본 떡락한다던데, 제조업 떡락한다던데요? 정답, 맞아요. 일본 전자산업 떡락한다던데요? 정답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떡락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일부분과 전체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무역 관련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뤄지는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보를 하나 알려면은 그 뒤에 있는 배경까지 알면 우리가 더 정확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알 수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이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